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 기회를 누군가는 놓치고 누군가는 잡아서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 또한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과 저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네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제 선택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출장을 자주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부산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뭐든 열심히 하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러웠고 저 또한 5살 된 아이를 돌보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연락이 온 친구라 반가운 목소리로 받게 되었는데 제 귀에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저는 잘못 봤을 거라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럴 리 없다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내가 아무리 너희 남편을 몇 번밖에 못 봤지만 얼굴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처음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너무 놀랐다니까? 네 남편이니까 사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냐. 어때? 네 남편 맞지? 빨리 대답해봐. 맞으면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버리게. 그냥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우리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바쁘게 업무 중이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정도로 일편단심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이고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이야. 확실하게 맞는 거지? 그냥 부인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내가 오늘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나 해봐.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선 서로의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사진들은 남편임을 확신시켜 주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친구와 전화통화를 끊은 뒤 계속해서 전송되는 남편과 의문의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확대해서 남편 옆에 붙어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남편과 그동안 손발 맞춰 함께 일을 해왔던 변호사 동료 여자였습니다. 저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가끔 모임이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위에 있어서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너무 크게 배신을 받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막막했고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세차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함께 호텔의 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있는 동료 변호사를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변호사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했어요.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때 타이밍도 참 웃긴 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선 받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무시했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시모가 집에까지 찾아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셔서 일단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너 울었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갛게 충혈된 거야? 전화를 했으면 바로 받을 것이지. 뭘 하고 있었길래 내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계속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러고 있을래? 너 혹시 지금까지 자다가 깬 거야? 내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사는 게 아주 편하지? 지금 바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짐부터 싸라. 아마 며칠은 있어야 할 거다. 상황 설명은 가면서 해줄 테니까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시모는 저를 다그치며 시댁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재촉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시모의 다그침에 제 몸은 자동으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짐을 챙긴 다음 시모와 아이를 태우고 힘겹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거든. 정신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해야 될 일을 피할 수는 없으니 불만 가지지 말고 손님 오기 전에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자. 끝나면 내가 일당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지인분들 오신다고 노동해 달라는 건가요? 차라리 저를 시키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할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장 뷔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음식 준비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얘 봐라.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니? 내가 하자고 하면 너는 군말 없이 조용히 따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깟 뷔페 음식으로 대접할 거면 애초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밟으라고. 시모는 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아이는 시모의 언성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인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고 있었네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라 운전 중에 괜히 심기 불편하게 만들면 사고라도 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시대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서 호텔방으로 들어갔는데 시모 옆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너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래도.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시애미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냐고. 이래선 손님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음식 가짓수라도 맞추게. 뷔페라도 시켜야지.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시는 손님들 기분만 상하겠어.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온 내가 정신 나갔지. 너 때문에 내 일정 전부 망치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뷔페 시키라고 했잖아요.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오늘 음식 준비할 기분이 아니라니까요.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사람 시켜서 하세요. 저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며느리가 무슨 평생 무료 봉사하러 들어오는 노동자인 줄 아세요?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평소에는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애가 오늘따라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고 한다면 그땐 내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시던지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진 적 있었나요? 오늘만큼은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찾아오시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니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한쪽 손에는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저항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걸 알면서 저를 강하게 밀어버리셨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뻔한 저는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으시길래 핸드폰을 꺼내 들어 남편과 동료 변호사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뺏기지 않으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그날 제가 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길래 이혼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절대 이혼 못한다. 우리 집안에 흠집 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장 핸드폰에 있는 사진 전부 다 지워라. 얼마나 중요한 증거물인데 제가 왜 지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둘 다 변호사 생활을 말아먹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너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기어이 봐야 속이 후련하겠니?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자식은 생각 안 할 거야? 걔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내 아들이 변호사 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이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시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남편이 동료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제 입으로 밝혀버리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며 한 번만 더 건들면 남편의 회사에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었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돌고 있길래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려주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당신 어머니 집에 다녀갔었다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던데 걱정돼서 전화했지. 이제 집에 들어간 거야? 나도 이제 막 일이 끝나서 올라가는 중이야. 그래서 전화한 용건이 뭐야? 당신 원래 일 마치면 나한테 전화 안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갔으면 어느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버렸거든. 그래,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당신과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언제부터였어? 나는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나한테 사람을 붙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네. 나 몰래 그동안 바람 피운 주제에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당신 변호사 인생도 이제 끝났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데? 설마 당신 내가 활동하는 전부를 뒤에서 보고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면 되잖아.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내 변호사 인생에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라고. 지금 서둘러 올라갈 테니까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정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뒷조사를 할 줄 몰랐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같네.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았는지 쫄쫄매고 있었어요. 친구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변호사 인생에 엄청난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남편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전부 확인해 보길 원하고 있었네요.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뭔가 캥기는 게 더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부산에서 집에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다시 짐을 챙겨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셨지만 깊이 있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다툰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죠. 부모님에게까지 당장 상처를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급했는지 부산에서 집에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했고, 제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받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지 않길래 저는 그제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지만 깊게 잠이 들지는 못했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도 많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조용한 방 안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고, 이번에는 모르는 전화번호였네요. 여보세요? 그래도 제 전화는 받으셨네요. 굳이 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그쪽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쪽이 제 눈에 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몰라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두려워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죠. 저는 그쪽한테 상당히 괜찮은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장소는 문자로 찍어드렸으니 그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저랑 단둘이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 대 여자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과 동료 변호사인 상간녀는 제가 두렵지도 않은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상간녀를 만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상간녀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찾아오셨네요. 서로 오랜 시간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저는 서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천생연분 나셨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만 제출해도 둘의 변호사 생활에는 충분히 지장이 생긴다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모신 거고, 증거물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둘인데 저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거 아실 테니 최대한 서로 좋게 해결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지고 계신 증거물 넘겨주시는 조건으로 여기 1억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증거물 비용이니까 서변이랑 이혼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위자료는 알아서 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물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이 저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벌써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요. 어머, 1억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빈털터리로 내쫓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쪽 자식한테도 아빠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 건전한 변호사였다는 걸 말해주는 게 교육상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뒷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을 테니, 그럼 그것까지 보상해서 1억 5천으로 맞춰 드릴게요. 지금 계좌 알려주시면 5천은 바로 이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한 배를 탄 사이라 그쪽이 눈치껏 빠져주셔야 한다고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애초부터 그쪽이랑 그 사람은 서로 맞지 않았다고요. 급이 맞는 사람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꼴랑 5년 결혼 생활 한 거 가지고 한을 품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모든 생활을 전부 다 감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한 줄 알아요? 변호사로 버는 돈은 너무 한정적이라 좀 더 큰 돈벌이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괜찮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 같이 계획을 하게 된 거라고요. 아무래도 사변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은 거고요. 상간녀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저는 그걸 밝혀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없는 증거물들을 그 사람들의 입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는다는 건 그쪽이 지금까지 몰래 진행해온 일들에 대해 저보고 입을 닫아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신들을 봐줘야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가지고 조만간 경찰서를 찾아갈 거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그쪽한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저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쪽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한테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돈들도 없을 거라고. 오늘만 날도 아니잖아. 어차피 입만 뻥끗하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야. 오늘 이 돈 받고 나중에 추가적인 보상 더 해주면 되잖아. 누구 앞에서 지금 반말이야. 나는 그쪽처럼 간이 큰 사람이 못 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내일 경찰서로 갈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2억 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얹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사변이 오늘 그쪽이랑 꼭 해결 보라고 했었다고요. 이참에 그쪽도 돈 좀 만지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변호사 돼서 푼돈 만지며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해외 고객들이 투자금이랑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맡긴 수백만 달러를 착복해서 탈세 좀 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탕만 하고 빠지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직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쉽게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역이용해서 위배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낸 것뿐인데 오히려 저희가 잘한 일 아니에요? 그중에서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가 멍청해서 당한 것뿐인데 자기 탓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증거물만 지워주면 앞으로 또 돈이 들어오면 연금처럼 꽂아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던 거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 눈까지 맞아버린 거였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저는 분노가 치밀었고,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었고, 증거물은 이혼을 하고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의 인생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아서 전부 다 술술 불었고, 저는 이 상간녀에게 들었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몇 번이나 재생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불러드렸네요. 제 눈치를 보며 들어온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우선적으로 제가 받았던 배신에 대한 응징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풀어버렸고, 다음날 바로 이혼하자며 앞으로 있을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나 철저하게 잘해주라고 확답을 받기 위해 조건을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바람난 여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 이미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을 믿고 큰 돈을 맡긴 사람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이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기를 치려고 계획한 일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고. 내가 가진 증거물을 받고 싶다면 원하는 조건을 전부 다 들어준 다음 건네줄 거야.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식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아이 볼 생각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조건 들어준다면 증거물은 그대로 넘겨줄 거고, 당신은 그 여자랑 앞으로 뭔 짓을 하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 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까봐 쫄았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음날 신속하게 이혼을 했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법적인 소송으로 끝내는 게 아닌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었네요. 남편에게 모든 걸 받아낸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하루빨리 증거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받았던 사진 몇 장을 남편에게 전송을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제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때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남편은 친구가 보내줬던 사진을 받아보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달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로는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가 또 다른 일을 꾸밀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충격적이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숙려 기간이 끝나자마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당신도 그냥 증거물만 주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증거물 주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어머님, 봐봐요. 저 여자가 엄청 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네가 여긴 뭐하러 온 거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자식 창피라도 주려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저 말고도 대신해줄 분이 저렇게나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잡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사분들은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서로 연행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는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리셨네요. 제가 형사분들께 제출했던 증거물들이 상당한 효력이 있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범죄를 이용한 서류까지 확보가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친 혐의로 인해 기소되면서 둘 다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네요. 같은 목적으로 만나 힘들게 읽었던 가정까지 파탄낸 상간녀와 저와 아이를 등진 남편이 받게 된 중징계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았는지 힘들 것 같았던 마음은 한결 편해졌네요. 이 문제로 혼자 살고 계시던 시모는 형사들한테 연행이 됐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라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게 된 회사에서 처음 몇 달은 잘 다니다가 회사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게 되었는지 불만을 털어놓길래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딱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 직장을 꽤 많이 옮겨 다녀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직장만 5번이나 옮겼으니 저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색 한 번 한 적 없이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최대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길래 뭔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살살 구슬려서 속에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는데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와 경악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왜 저에게 짜증을 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큰 실망감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당신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 택배 일로 꽤 많이 벌고 있잖아. 돈벌이가 되는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챘어야지.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눈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원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거야. 나도 노력할 만큼 한 거 같으니까 당분간 좀 쉴게. 당신이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회사만 나가면 하는 말이 나보고 시간 때우러 왔냐는 말밖에 안 해.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 더러워서 내일 때려치우려고 사직서까지 준비해놨어. 나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나도 택배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엔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 할수록 택배 일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 좀 알아보려 했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돈 나갈 곳도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었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알아? 당신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일을 또 그만두면 나는 택배 일에 손을 놓지 못하잖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굳이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나 힘든 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나를 보고 당신도 힘을 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짜증을 냈던 거야?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절대 못 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나는 아싸 땡큐지. 당신이 뜯어 말려도 나는 무조건 내일 사직서 낼 거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더는 못 해먹겠어. 내일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 좀 해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배 일이 쉽게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선택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분간 내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니? 부부가 그 정도도 못해줘?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한테 뭘 바라고 같이 살아가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뭘 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같이 사는 건 줄 아세요?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충실해야죠.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봐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이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족한 생활비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충당해 주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출 수는 없는 거잖니?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아들이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 주마. 아버님, 이건 생활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고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것까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순 없어.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할 거야. 지금도 많이 참았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애라도 낳았어 봐라. 내 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생활했겠지?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왜 내 아들만 탓하는 거야? 애 낳을 생각 없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가서 택배 일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던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니? 애 안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 시부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나이도 낳지 않고 자기 아들 이해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남편과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강하게 밀치며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와 제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정집으로 차를 돌린 뒤 부모님께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아빠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왜 맞아야 하냐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사계절 내내 남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택배 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자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고생하는 내 딸 앞에서 어떻게 주벌 뻗고 받아먹겠다는 말이 나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자네의 괘씸한 모습을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오늘 다리 하나는 내 집에 놓고 가야 될 거야. 당장 일이 안 와?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정말 내 딸이랑 이혼할 거야? 아빠,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해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저 인간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고. 너는 부부를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집에까지 와야 되겠어? 힘들어서 잠깐 일 좀 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이해해주고 넘어갔겠다. 몰아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시간을 두고 잘 구슬려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저 형 말이 다 맞네. 나도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한 건 아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것 뿐이었다고. 너는 몸으로 하는 택배 일이라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나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저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골프채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뽑아냈으면 다리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내 집에 찾아왔겠나? 절대 가만두지 마요.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계속 크게 만들려는 건데. 다리 하나 없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제부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못 보겠네. 아빠, 당장 그 골프채 이리 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있는데 왜 골프채를 뺏어 드는 건데? 저 인간 편을 들어주는 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내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이러니 언니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친언니가 남편을 감싸는 행동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늘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가 제가 아닌 남편을 감싸고 도는 말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날 부모님과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은 언니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니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의 사이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전륜까지 끊어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는데도 언니는 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저희 가족에게도 분열이 생겼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남편도 저와 사는 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에겐 부부 생활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려 두 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니? 이제 택배 그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한 번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너희 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더니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길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자리 잡으면 엄마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려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때 너무 크게 되어서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엄마는 7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언니와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싸웠다고 천륜을 끊어낼 거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었죠.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니와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택배가 마지막 한 집만 남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 어린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여놔 달라고 했다 하길래 꽤 무거운 물건이라 아이가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은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보여 좀 놀라긴 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6살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채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없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 남편이 튀어나와 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 내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 둘이 나 몰래 결혼한 거야? 저기 일단 언니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설명할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 이 사람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게 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만난 거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너희 둘 다 미쳤니? 나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많이 놀랐고 충격받은 건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냥 단순히 술 한잔 하려 했던 건데 나는 네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라도 좀 나눠보려고 부르게 됐던 건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너랑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 참 괜찮아 보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랑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이혼을 하자마자 위로차 한두 번 만나다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너랑 부모님과 싸운 걸 핑계로 잠적하긴 했지만 이미 나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서로 떳떳지 않다 보니 인적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이 아닌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아이를 원했던 시어머니께선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나는 너 몰래 비밀리에 결혼식까지 올린 뒤 이 사람의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야. 네 눈엔 부족하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눈엔 이 사람밖에 안 보였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백수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일하나 이 사람이 일하나 비슷한 돈벌이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육아하라고 했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당신과는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 사람과는 벌써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부부 금실이 정말 좋아. 그렇게 금실 좋고 떳떳한데 왜 숨어 살아? 아예 대놓고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동생 전 남편이랑 살림 차렸다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쓰러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괜히 나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볼 거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택배 일 하고 있구나? 재혼은 했고? 상태를 봐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야? 너한테 맞는 남자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걱정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걱정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고민 중이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결혼만 했지. 아이는 낳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는 너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와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엄청 당당했어요. 7년 만에 만난 언니가 전 남편과 가족들 몰래 결혼을 했고 전 시부모님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 제 핸드폰을 뺏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고 저와 언니 사이를 뜯어 말리는 전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렸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집안에서 난리치지 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길래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또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애 아빠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본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죠.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하길래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 때까지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전 남편에게 날렸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7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당장 나가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전 남편이 전 시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고 험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 시모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가정에 불행을 만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이 본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마자 눈이 돌아버려 시모의 양뺨에 번갈아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저도 7년간 싸워왔던 분노를 그날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전 남편은 시모를 급하게 차에 태워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언니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더니 언니의 팔을 잡곤 할 말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뿌리친 뒤 급하게 전 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는데 아빠가 언니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저희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빠를 밀친 뒤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의 핸드폰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족 3명 전부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가 경찰이 붙었는데 마음이 급한 전 남편은 잠시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가 높아진 차를 제어하지 못해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에 추돌하게 됐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려 전 남편의 차량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희 가족 모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과 저 몰래 7년간 함께 살아왔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게 제 탓인가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절망적이고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수 없네요. 아마 서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 제 기억에서 그 인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택배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택배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직에 이사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봐도 치열하게 살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그 노력이 지금 빛을 내는 것 같아 기쁘네요. 주변에서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상받는다며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축하를 받다 보니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저의 자존감을 박살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전시모와 남편이랍니다.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한때는 저도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노력해보자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제 사연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결혼 당시 검사였고 저는 대기업 사원이었죠. 우연히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 모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는데 특히 시모가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첫 인사를 갔을 때부터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내가 그렇게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와? 하긴 그 정도 뻔뻔해야 급여도 안 맞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겠지.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 없어.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넘보니? 고작 회사 따위나 다니면서 검사 남편을 생각해? 절대로 내가 죽어서도 안 되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 한 번만 얘기 좀 들어봐. 솔직히 우리 집에 수인의 집이 사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엄마, 수인의 집에서 집이면 뭐며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집안 사정으로는 집 한 채 하기도 어렵잖아. 나 이번에 결혼 못하면 아마 평생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꿔. 그리고 수희 아니면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 아이고, 정남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한 번도 엄마 말 어긴 적 없었잖아. 저 덜 떨어지는 애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도 다 망치고 너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와? 그 착한 아들이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듣겠다고 하는 게 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 꼴만 보더라도 내가 너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지? 우리 더 이상 감정 상하지 말고 그만하자. 어머님, 저 정남 씨랑 잘 살게요. 정남 씨도 그렇지만 저 역시 정남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어머님, 너무 저 믿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혼 허락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절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너를 지켜봐야 하는 거니? 애당초 검사한테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집에서 정남이는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앤지 네가 알아? 너희 집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뭐 눈 하나 깜빡할 줄 알고? 니네 집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어차피 결혼하고는 남편 피 빨아먹을 텐데 너같이 능력 없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죽어도 안 돼. 시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의 말을 이기지 못하셨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검사도 그만두겠다며 나섰고 시모는 백기를 트셨어요. 결혼식 내내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의 시집살이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 오셨죠. 오늘 정남이 아침은 뭘 챙겨줬니? 저번에 네가 보낸 사진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안 되겠더라. 아침에는 그래도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야지. 겨우 계란말이에서 먹이는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반찬은 전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로 바로 요리해서 먹여야 맛있지. 주부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저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새로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편 새밥 먹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어머님. 반찬은 전날 자기 전에 재료만 손질해 두는 거라 아침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잘 챙겨서 먹이고 있어요. 반찬이 부실하다니까 뭘 잘 챙겨서 먹인다는 거야?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니? 너 애초에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노력한다고 말한 거 아니었니? 어떻게 결혼하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달라져? 난 우리 아들 그렇게 키워본 적 한 번도 없어. 늘 부족해도 아들 먹이는 밥은 내가 어떻게든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썼다고. 엄마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좀 더 노력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렴. 어머님, 사진은 좀 제가 그냥 매일 어떻게 먹었는지 통화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건 저도 너무 부담이라서요. 어머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 준 걸로는 모자란다는 거니?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너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나 우리 아들 이혼하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 오히려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애 데려다 붙여줄 수 있으니까 자신 없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시모는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바로 저에게 헤어지라며 화를 내셨죠. 그럴 때마다 난감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조금만 더 시간을 두자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시모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사셨거든요.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교류가 없을 정도로 시모는 아들만 보고선 사셨답니다. 그래서 더 집착을 하는 거라며 남편은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선 제 개인적인 일은 정말 술술 잘 풀렸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고 그 덕에 승진도 빠르게 됐답니다. 연봉도 전보다 많이 오르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가 바로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정남이한테 들었다.
이번에 승진했다며? 너는 어떻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냐? 우리 정남이가 워낙 주변에 빛이 돼줄 사람이라고는 내가 들었지만 역시나 너도 우리 정남이 덕을 보는구나. 너 이거 다 네가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 알지? 항상 남편 위해주고 받들고 살아. 정남이 아니었으면 네가 그렇게 잘 풀렸겠니? 다 정남이 덕이지. 어머님, 축하해 주시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남편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거 남편도 알아서 노력한 보람이 있다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제가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번엔 남편 일도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들으셨죠? 남편 이번에 중요한 일 맡아서 하게 된 거. 이거 잘 되면 앞으로 탄탄대로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남이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애니까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 넌 하여튼 남편 잘 만나가지고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잘 풀렸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고. 다 네 남편 덕이니까 고마워해.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고마운 마음으로 아침마다 밥도 정성스럽게 차리고 남편한테 찡그린 얼굴로 맞이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너 지켜볼 거야. 그동안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기에 이루어낸 성과였지만 시모는 잘 되는 것도 모두 남편 덕이라면서 말하셨죠. 남편도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는데 남편은 일이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저 때문에 일이 잘 안 된 거라며 절 탓하셨어요. 제가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승진했다며 입방정을 떨어 그랬다고 절 혼내셨죠. 이런 식으로 시모는 항상 좋은 일은 남편 덕, 나쁜 일은 제 탓을 하셨어요.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은 없었지만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라면 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또래에 비해서 승진이 빠른 편이었고 연봉도 높았는데 남편도 검사라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도 없어 둘이서 버는 돈으로 충분했지만 늘 항상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버는 돈 절반 이상은 시댁이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이었죠.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상의가 된 내용이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100만 원씩 더 이체되고 있더라고요. 여보,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생활비 입금한 게 100만 원이 적던데 뭐 잘못 입금된 거 아니야? 저번 달에는 당신 여기저기 쓸 곳이 많다고 하는 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달도 100만 원 적게 들어왔네?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들어오니 물어보는 거야. 별 말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잊어버렸나 하고. 아휴, 그냥 좀 썼어. 나중에 월급 좀 오르면 더 넣을게. 이번 달에 엄마가 좀 필요하다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사라고 더 드렸어. 당신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감시를 해? 어차피 당신이 넣는 돈만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생활비 좀 안 넣었다고 뭐 얼마나 지장 있다고 그래? 당신 진짜 엄마 말처럼 내 돈 가지고 살림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일이라도 그만두려고?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어머님한테 나 일 쉴 거라고 말했어?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선 나보고 일 안 할 거냐면서 뭐라고 하시던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갑자기 쓸 돈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하긴 했어야지. 나는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이건 당신이랑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거였잖아. 내가 우리 집에 생활비 주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아이 갖고 하면 당신 일 중단할 거 아니었어? 그동안은 나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솔직히 여자보다 남자가 정년까지 일하는 게 더 많은데 고작 몇 달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럴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이라도 더 썼을 때 물어보기라도 하면 남편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실망을 하곤 했죠. 남편은 시댁이 생활비를 보냈지만 전 오히려 친정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곤 했어요. 오히려 친정에서는 남편이 불편할까 싶어 친정 행사가 있어도 한 번을 불렀던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사소한 일도 꼭 며느리가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에게 큰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검사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검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은 백수가 되었는데 남편의 잘못이 있었지만 시모는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 어쩔 거야? 어떻게 정남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니?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풀린다더니만 어떻게 이 꼴을 만들 수가 있어? 평생 나쁜 짓이라곤 모르던 애가 갑자기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옆에서 착한 우리 아들 꼬신 거 아니고?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이 왜 그런 일에 연루가 돼?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일에 대해서는 저랑 전혀 얘기를 안 나누니까 저도 남편이 그런 짓 했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 진짜 다 포기하고 나왔대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오셔서 남편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착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뭐가 있니? 네가 우리 애 잘못 이끄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갔겠니? 네가 옆에서 나쁜 얘기들을 하니까 넘어간 거지. 이래서 내가 너 결혼한다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애초에 네 인상부터가 별로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되는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야말로 날벼락이에요. 남편이 벌어놓은 일 때문에 수습해야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저한테 제 탓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으시면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하셔야죠. 어떻게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시모는 그 후로도 제가 남편을 구박할까 싶으셨는지 자주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출근하면 시모는 신혼집으로 와 남편 밥을 챙기셨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시곤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다 살펴보시고서는 절 구박하시곤 했어요. 너는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어떻게 갈 때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 네가 그렇게 대충대충 살림을 하니까 애가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니? 밖에서 일을 하면 뭐 할 거야? 너는 살림을 하는 게 네 일인데 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바깥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엉망으로 살림하면서 우리 아들 구박하는 건 아니겠지? 저 남편 구박 안 해요. 남편이 지금 많이 심란해해서 그냥 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림은 아직 어머님 성에 차진 않더라도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방에만 있는 것보다 좀 나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도 계속 밥 챙겨주시려고 오시지 마시고 차라리 시댁으로 와라 하시고 밖에도 같이 나가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 애한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있겠니? 너는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들겠어. 그런 애한테 밖에 나가라니 어쩌라느니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너 절대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마라. 남편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남편이 버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도 없었죠.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했던 시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마치 남편 피를 빼먹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만 정작 필요할 때가 되니 저에게 당당하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셨어요. 난 네가 어느 정도 눈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눈치가 없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아들이 돈을 안 보내주면 며느리가 알아서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생활비 보내준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이제는 네가 보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그 보답 나한테 해야지. 네? 어머님, 남편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느라고 저희 공동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해왔던 거고요. 여기서 그 돈마저 없어지니 저도 지금부터는 좀 더 아껴야 해서 남편이 드린 만큼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도 남편한테 받으신 생활비 있으시니까 제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지원해 드릴게요. 뭐? 조금? 예. 너는 그래도 검사 남편 만나가지고 일도 잘 풀리고 연봉도 높아졌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 덕 본 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아. 그러면서 왜 그 보답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너도 친정에 생활비 드릴 거 아니니?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부모님이라고 입 바른 말만 잘도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말이 이렇게나 달라지니? 전 친정에 드리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껏 친정의 명절이라고 드린 용돈도 없고 애초에 부모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오히려 저한테 더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지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항상 제가 남편 피 뽑아먹고 살고 친정에 돈 꿍쳐놓는다고 하셨지만 전 그런 적 없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네가 우리 잘난 아들 채간 건 사실이잖아. 지금까지 검사 아내로서 누린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보답 이제는 나한테 해야 맞지 않겠니? 그렇게 훌륭한 아들 키워준 보답을 나한테 좀 해보렴. 그래, 내가 너 우리 아들만큼 벌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보내야지. 계좌 보낼 테니까 지금부터는 절반을 보내렴. 시모는 당당하게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처음엔 저도 시모가 벌이가 없으시니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모의 태도를 보고 속 편하게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은 방황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고 우울해하기도 했죠. 친정에서도 남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친정 행사가 있던 날 부모님께서 남편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김서방, 저번에 낚시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나랑 근처에 낚시나 하러 가지 않겠어? 안 그래도 내가 김서방이랑 서로 의논할 게 좀 있어서 말이야.
김서방 그동안 일도 항상 열심히 하고 노력하느라 고생 많았네. 우리 딸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봐줘서 고맙고, 김서방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차려보는 건 어떤가? 변호사 사무실이요? 안 그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검사직 내려놓으면서 수습해야 할 것도 있어서 지금 당장 차릴 수 있진 않아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얼른 저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죠. 아직은 마음이 제가 잘 잡히지 않은지 생각만 많아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같이 뵐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런가? 나도 자네 얼굴 이렇게 보니 좋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 변호사 사무실 자리가 딱 좋은 곳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네. 다음 주에 낚시 가면서 한번 천천히 보는 건 어떤가? 구경하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그래도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나랑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네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자네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자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제가 제 일만 신경 쓰느라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대로 못 뵀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네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도록 노력할게요. 몇 주 동안 남편은 친정아빠와 낚시도 다니면서 마음 정리를 하더니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홍보도 잘 못했고 심지어 남편은 검사였다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을 부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소개도 많이 받게 되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연결해 주셔서 차츰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아빠는 곁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주시는 듯 했어요. 전 그런 친정아빠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난 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건 어떠냐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상황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빠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보내드리는 건 어때? 그동안 아빠도 바쁘셔가지고 길게 여행은 못 갔다 오셨다는데 엄마랑 같이 짧게라도 같이 가고 싶으신가 봐. 그냥 다른 건 아니더라도 비행기 표만이라도 해드리면 어떤가 싶어서. 당신도 아빠 도움 많이 받았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무슨 얼마나 도움을 주셨다고? 장인어른이 그래도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건 있으시긴 하지만 솔직히 그것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 내가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지. 어떻게 장인어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어? 그리고 비행기표가 한두 푼이야? 지금 내가 잘 풀렸다고 바로 내 돈 쓰려고 하는 거야? 뭐? 당신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나는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도움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좀 보답을 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당신 저번 달부터 시댁에는 다시 생활비 보내드리던데 내가 매달 우리 집 챙겨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 이번에만 해드리자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 챙기지 안 챙기겠어? 우리가 아무리 안정을 찾았다지만 조금 시간은 더 둬야지. 그리고 엄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다 일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일단 급한 엄마 챙겨드리는 거지.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장인어른은 챙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언제고,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시모는 다시 남편이 잘 되기 시작하니 저를 경계하셨고, 심지어 남편의 수입을 직접 관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일은 점점 더 잘 풀려 TV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죠. 솔직히 검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수입 또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수익이 증가하니 남편은 가정이 소홀해졌고, 시모는 갑자기 날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셨죠. 솔직히 너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냉정하지 못해서 널 끊어내지 못한 거지. 이제는 아들도 너 싫단다. 이제는 너희들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한테는 과분한 남편 아니니? 검사의 남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남편까지 너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남편이지.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끝내렴.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파서 다 망쳐버린 걸 저랑 친정에서 끌어다가 살려놓았더니만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머님, 저한테 가분한 게 아니라요. 정남 씨한테 저희가 가분한 거죠. 착각도 자유구나. 누가 평범한 회사원이 잘 나가는 변호사보다 더 가분하다고 하니? 누가 봐도 우리가 더 아깝지. 네가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고작 한낱 회사원에서 끝나는 것뿐이지. 우리 애처럼 잘 나가는 애였으면 검사에서 끝나도 다시 변호사까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깝지. 착각은 어머님이 하고 계시네요. 뭐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미련 없고 더 이상 애정도 없거든요. 차라리 잘 됐네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길게 끌지 말죠. 아참,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인데 찰거머리처럼 또 붙는 건 아니시죠? 제 말에 시모는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고선 자리를 뜨셨어요.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바로 합의를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확정짓기 전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무슨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냐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친정아빠 명의 건물에 무상으로 쓰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동안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물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절대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버티는 남편에게 전 퇴거 요청을 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만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들, 부당 대우를 했던 언행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사이가 정리된 후에도 남편이 사무실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기, 내가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내 전화를 전혀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내용 증명만 보내셔서 말이야. 보니까 그동안 무단 점거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청구까지 하셨던데 당신이 좀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그 돈을 내고 싶어도 사정이 생겨서 못 내.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한낱 회사원한테 물어? 당신 사무실 잘 되고 나서부터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돈 다 니네 엄마가 관리했잖아. 거기 가서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전화 잘못했니? 아니, 사실 엄마가 돈들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나 봐. 우리 엄마 알지? 뭐 하나 꽂히면 앞뒤도 안 보고 들이대는 거. 투자할 때도 그러셨는지 뭔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 날리셨대. 그래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시다는데 어떡해. 일단은 사무실은 내가 조만간 빨리 정리할게. 그럴 테니까 비용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참나.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난 모르겠고 알아서들 해결해. 내가 왜 시간을 더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가분한 사람이라던 분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더 이상 시간 줄 생각 없고 안 되면 법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니 법대로 하시던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남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그동안 미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작게 열었지만 솔직히 그동안 잘 되던 것도 거의 친정아빠의 힘이 컸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을 열어도 잘 되진 못했어요. 주변에서 알려주는 소식으로는 사무실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아가, 잘 지내니? 내가 저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는지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 잘 지내고 있는지 해서 말이야. 내가 너희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솔직히 이혼을 정말 할 거라곤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찌나 속상하고 힘들던지. 이제라도 다시 너희 합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소리 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아들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엄청 기뻐했다는 거 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그 맘 맞는 며느리 들여서 힘들었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시더니만 왜 이제 와서 속상하고 힘들었다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잘난 아들이 또 생활비를 안 주던가요? 근데 어쩌죠? 이제는 아줌마랑 저랑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요? 아이고, 아가. 냉정하게 왜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 후회도 하는 것 같고. 나도 미안한 게 있지만 너도 마음속으로는 후회하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우리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타오. 후회요? 아, 그렇죠. 저도 후회하고 있죠. 더 일찍 헤어졌으면 좋았을걸. 1년이라도 제 젊음을 낭비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 아줌마, 그러니까 저한테 이따위 전화하지 마시고 그럴 기회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직접 일하시고 돈이라도 버세요. 당신 아들 사무실 파리만 날린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저한테 1월 전화할 시간 있으면 나라만 밖에서 돈이라도 벌겠네. 그렇게 제 자존심을 뭉갰던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통쾌한 한마디를 날리고선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연락을 해 온 듯 했지만 다시는 받지 않았죠. 지금은 일도 잘 풀려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정리가 돼서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있답니다. 사람의 운명은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도 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과 살 때는 늘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지금은 절 온전히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그 관계가 건강한 거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전전긍긍하며 노력하는 인연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이 좋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좋은 기운과 사랑이 닿기를 바랄게요.